여러분, 혼자 집에 앉아 계시나요?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가 지나가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진짜 황금처럼 빛나게 만들어줄 5가지 특별한 모임 활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7년이나 더 건강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7년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치매 발병률도 40% 이상 낮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가셔야 해요.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웃고 함께 활동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생명줄과 같은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활동은 등산과 산책 모임입니다. 아, 나이 들어서 무슨 등산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명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김명희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며 집에만 계셨어요.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할머니가 같이 산책이라도 해봐요 라고 제안하셨대요. 처음엔 내가 무슨 산책이야 하며 거절하셨지만 너무 외로워서 결국 나가보셨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한 동네 한 바퀴 산책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영희 할머니는 지금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하고 계세요.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어 하시던 분이 지금은 1시간씩 걸으시고 가끔은 가벼운 등산까지 하신답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압약을 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 효과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완전 운동이에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걷기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폐기능이 강화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뇌 건강도 좋아져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셋째,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가 합성돼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고 우울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아시나요? 등산과 산책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버 걷기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다면 직접 만들어 보세요.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 2~3분만 모이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동네 한 바퀴 걸어요 라고 하면 끝이에요.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시고 점차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세요. 좋은 운동화와 편한 옷차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싼 등산 장비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3개월 후에는 여러분도 김영희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산책이나 등산이 더욱 중요해요. 집에만 있으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연 속에서 새소리도 들으시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시면서 진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셔야 해요. 등산과 산책 모임에서는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함께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상담소에서 받는 심리치료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저기 꽃이 참 예쁘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서로의 인생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무엇보다 등산과 산책은 나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비싼 회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규칙도 없습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걸으면 되는 거예요. 60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해야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건강의 기초가 바로 이런 규칙적인 모임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2번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독서 모임이에요. 아, 나는 책 읽는 게 어려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제가 박종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종수 할아버지는 올해 68세이신데 평생 농사만 지으시며 사셨어요. 책이라고는 신문 정도만 보셨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읽어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3년 전 지역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한번 가보셨대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시려고 하셨는데 함께 참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래요. 그 모임에서는 어려운 책을 읽는 게 아니었어요. 짧은 동화나 수필, 옛날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한 문단도 읽기 힘들어 하시던 박종수 할아버지가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은 한 달에 2권씩 책을 읽으시고 직접 독후감도 쓰세요. 더 놀라운 건 손자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요즘 이런 책을 읽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손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해요. 독서 모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효과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뇌 건강이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뇌에게 최고의 운동이에요.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치매 예방에 탁월해요.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꾸준히 하는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2% 낮다고 합니다. 셋째, 어휘력과 표현력이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어휘력을 다시 늘릴 수 있어요.
말하는 재미도 다시 찾게 되죠. 넷째,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책 속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세계가 있어요. 여행을 가지 못해도 책을 통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요. 다섯째,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요. 혼자 책을 읽는 것과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감상을 갖게 되고, 그걸 나누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독서 모임 시작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 도서관에 문의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없다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도서관에서는 이런 요청을 매우 환영합니다. 직접 만들고 싶으시다면 5에서 6명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엔 쉬운 책부터 시작하세요. 동화나 에세이,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다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임 장소는 카페나 복지관, 누군가의 집 등 편한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활동은 요리와 음식 모임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요리 배우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75세이시고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어요. 항상 똑같은 음식만 해 드시고 본인은 맛있는 걸 드셔본 적이 별로 없으셨대요. 그런데 2년 전 복지관에서 시니어 요리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참여해 보셨어요. 처음엔 나는 평생 요리해 왔는데 뭘 더 배워라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가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이탈리아 파스타, 일본 덮밥, 서양식 샐러드. 평생 해보지 못한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함께하는 할머니들과 웃으면서 배우니까 정말 재미있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게 취미가 되셨어요. 자녀들이 놀러 오면 새로 배운 요리를 해주시고, 손자들도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라고 칭찬해 준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요리 모임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는 시간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요리와 음식 모임이 주는 놀라운 효과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손의 사용이 늘어나요. 요리는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활동이에요. 칼질하고, 저어주고, 양념하고. 이런 섬세한 동작들이 손의 근력과 협응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둘째, 뇌 활동이 활발해져요. 레시피를 기억하고 순서를 맞춰서 요리하고 맛을 조절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인지 기능을 자극해요. 셋째, 영양 관리가 좋아져요. 혼자 계시면 대충 때우기 쉬운데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돼요. 넷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뿌듯하죠. 이런 성취감이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돼요. 다섯째,
문화적 경험이 풍부해져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요리 모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요리 교실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시니어 요리 교실을 운영해요. 없다면 직접 만들어 보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 사이에서 5명만 모이면 돼요. 처음엔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하세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계란말이 예쁘게 만들기,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한 달에 2번 정도 모여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시면 돼요. 비용은 재료비만 나눠서 내면 되니까 부담도 없어요. 요리 모임의 가장 큰 매력은 함께 먹는 즐거움이에요. 혼자 먹는 밥과 여럿이 함께 먹는 밥은 맛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맛있네. 다음엔 이것도 해봐요. 하면서 나누는 대화들, 함께 웃으며 먹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아시나요? 특히 요즘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에는 이런 모임이 더욱 소중해요. 규칙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어요. 4번째로 말씀드릴 활동은 여행 모임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집에서 편히 쉬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최병철 할아버지와 김정순 할머니 부부 이야기예요. 올해 각각 73세, 71세이신데 평생 농사만 지으시며 고생만 하셨어요. 여행이라고는 자식들 결혼식 때 서울 한번 가보신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3년 전 동네 경로당에서 1일 버스 여행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참여해 보셨어요. 처음엔 우리 같은 촌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 라고 주저하셨지만 경로당 회장님이 한 번만 가보시라고 권유해서 용기를 내셨죠. 그렇게 처음 간 곳이 경주였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보시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하며 감탄하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이 부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게 되었고, 지금까지 가신 곳이 벌써 30곳이 넘는답니다. 제주도, 부산, 전주, 안동.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엄두도 못 냈던 곳들을 모두 다녀오셨어요. 더 놀라운 건 여행 다녀오신 후의 변화예요. 표정이 밝아지시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시고 무엇보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 라는 기대감으로 매일매일이 설레신다고 해요. 여행 모임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효과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둘째, 시야가 넓어져요. 집과 동네에서만 생활하시던 분들이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견문이 넓어져요. 셋째, 추억을 쌓을 수 있어요.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샘솟아요. 넷째,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져요.
함께 여행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줘요. 다섯째,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이런 곳에 갈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여행 모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없다면 직접 만들어 보세요. 같은 동네 분들 5회 6명만 모이면 충분해요. 처음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세요.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근교, 명소들부터 차근차근 다녀보세요.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제적인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가지 못해도 좋아요. 동네 근처라도 함께 나들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활동은 봉사활동 모임입니다. 내가 봉사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무슨 봉사활동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한명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명숙 할머니는 올해 69세이시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식들이 다 장성한 후에는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무기력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2년 전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봉사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참여해 보셨어요. 처음 맡은 일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였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종이 접기를 가르쳐주고 숙제도 봐주고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아이들에게는 보물 같은 선물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명숙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와요? 라고 기다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 그런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해요. 봉사활동 모임이 주는 특별한 효과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자존감을 크게 높여줘요. 둘째, 세대 간 소통의 기회가 생겨요. 젊은 세대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어요. 셋째, 건강한 일상 리듬이 생겨요. 정기적인 봉사활동 일정이 생기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넷째,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져요.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간관계가 풍부해져요. 다섯째, 정신 건강이 좋아져요. 남을 돕는다는 행위 자체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울감을 해소시켜줘요. 봉사활동 모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는 거예요. 각 시군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소개해줘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시니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의해 보세요. 봉사활동 종류도 다양해요. 급식 봉사, 환경정화 활동, 독거노인 안부 확인, 아이들 학습 지도, 도서관 정리, 병원 봉사 등등. 본인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몇 시간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남을 돕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나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더 큰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소중한 모임 활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등산과 산책 모임으로 건강을 되찾고, 독서 모임으로 지혜를 나누고, 요리 모임으로 맛있는 시간을 만들고, 여행 모임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봉사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다면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경제적 여건은 어떤가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활동들부터 시작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거나 매우 저렴해요. 시간적 여유는 어떤가요? 매일 바쁘시다면 한 달에 한두 번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빈도가 아니에요. 성격은 어떤가요? 내성적이시라면 소규모 모임부터, 활발하시다면 큰 모임도 좋아요. 5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 가장 해보고 싶은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다 좋은 것 같은데 하시면서 고민만 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등산이나 산책이 끌리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동네에 한 바퀴 걸어보세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같이 걷고 싶은 이웃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모임이 될 거예요. 독서가 끌리신다면 오늘 도서관에 가서 쉬운 책 한 권 빌려보세요. 그리고 도서관 직원에게 독서 모임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간단한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복지관에 요리 교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여행이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가고 싶은 곳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센터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단계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지?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 같은 사람이 끼어도 될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망설여지시죠. 그런 걱정은 정말 불필요해요.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처음 가시면 안녕하세요. 처음 와봅니다라고 인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실 거예요. 첫 번째 모임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셔도 괜찮아요.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고 내가 여기서 편안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어울리시면 됩니다. 한두 번 가보고 별로네 하면서 그만두지 마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참여해 보세요. 그래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편해지실 거고 사람들과도 친해지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만의 페이스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나의 활동에 익숙해지시면 다른 활동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산책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독서 모임도 한번 가보세요. 요리 모임에 다니고 계시다면 봉사활동도 해보세요.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 할수록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경험도 풍부해져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나는 이제 늙었어.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60세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진짜 본인을 위한 시간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젊게,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되찾으시게 될 거예요. 혹시 가족들이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일 한다고 말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거야 라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더 안심하실 거예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할 일이 있어서 바쁘게 지내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의 60세는 아직 한창이에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사셔야 해요. 그 긴 시간을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활기차게 보내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등산이든 독서든 요리든 여행이든 봉사활동이든 뭐든 좋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